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광양시가 가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축산 농가들을 지원합니다. 광양시는 연일 무더운 날씨에 이어 열대야가 계속됨에 따라 9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50여 축산 농가에 냉방기와 환풍기, 스프링클러 등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또 이번 폭염이 8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축산 농가들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기술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학생들의 방학을 맞아 지역 문화재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 3일부터 사흘 동안 순천 문화의 거리 일원에서 문화재 야행을 추진하고 서남사와 성광사 등 지역 산사 탐방과 함께 근대 문화유산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또 다음 달 11일부터 나간읍성과 뿌리 깊은 나무 박물관에서는 공연과 함께 문화재 교육을 실시한다며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제11회 고흥우주항공축제가 폭염 속에서도 축제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고흥구는 올해 축제가 끝나면 보다 내실 있고 매력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적극 모색할 예정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를 쫓기에는 역시 물놀이가 최고입니다. 축제장 한가운데 마련된 물총 싸움 놀이장에서만큼은 신나는 음악과 함께 더위도 저만치 달아납니다. 전라남도 대표 축제에 선정된 고흥우주항공축제는 올해로 11년째. 역사적인 나로 발사 현장인 나로 우주센터 앞으로 축제장을 옮겨 보다 내실 있는 축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30도를 훌쩍 넘는 뙤약볕에도 드론 조종 체험과 로봇 댄스 공연, 탑승형 로봇 조종 체험장은 가족 단위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나로 우주과학관 안에서 진행되는 각종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은 더위를 피하려는 관람객들이 하루 종일 줄을 잇습니다. 물총싸움, 그리고 어린이 물놀이장, 그리고 곳곳에 쉼터, 파라솔을 설치한 쉼터, 그늘막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셔틀버스를 증차를 해서 이번 축제의 백미는 단연 나로 발사 현장인 발사대 견학. 국내의 유일한 우주로의 관문이라는 점에서 축제의 차별화를 이뤄내는 필러 콘텐츠로 손색이 없습니다. 고흥구는 그러나 올해 축제를 마치고 평가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는 변화를 시도한다는 구상입니다. 무더위와 회귀라, 무관심에서 벗어나 고흥에서만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기 위한 차별화와 전문화를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어디에도 없는 국내 유일한 우주라는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순수 우주과학 체험축제로 전환을 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주라는 꿈과 희망의 테마를 지역 축제로 구현해내고 있는 우주항공축제가 수준 높은 전문 축제로 변모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내년 축제가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앞으로는 도의회 의원들이 지역구 민원 해결 등을 위해 사용해왔던 재량사업비 사용 내역이 공개됩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소속 의원들이 어제 의장과 운영위원장을 만나 논의한 결과 앞으로 의원들의 재량사업비 내용과 예산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전남도의회 의원들의 재량사업비는 1인당 5억 원이며 9월 추경에 2억 원이 추가 편성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수 웅천지구 택지 분양 과정에서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개발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여수 웅천지구 택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영 측으로부터 15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여수 블루토피아 대표 이모 씨와 임직원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해당 업체의 웅천지구 개발 정산 방식 등을 두고 특혜 의혹이 제기된 데다 이번에 대표 등 임직원들이 검찰에 적발되면서 수사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 집 앞 도로가 1m 이상 높아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민들이 공사시행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돌산의 한 국도. 구불구불한 국도를 새로 포장해 직선으로 만드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최근 도로 인근 주민들로부터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도로가 높아졌고 진출입로도 엉망으로 만들어져
통행에 불편을 겪게 됐다는 겁니다. 공사 전에는 이 바닥보다 조금 낮았던 도로가 공사 후에는 보시다시피 사람 키만큼 높아졌습니다. 그때는 도로가 벌레도로보다 이 부위는 높아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저희는 도로가 이렇게 높아질 줄 모르고 민원을 제기하지도 않은 상태였고요. 여름 성수기를 맞은 인근 숙박업소 주인들은 예고도 없이 공사가 시작됐다며 원하지도 않았던 공사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손님들이나 시민들은 안 불편하게 임시 표지판이라도 뭐 세우든지 뭐 하든지 그냥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는 끝났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작년에는 길이 편해가지고 여기 오기도 편하고 그래가지고 좋았는데요. 이번에 왔을 때 사실상 와가지고 유턴하기도 되게 불편. 처음 왔는데 길이 제가 잘못 왔나 그 정도로 이상했거든요. 이에 대해 시공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당초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현행법상 문제가 없어 피해 책임을 묻는 건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에도 제대로 알려드렸는데 주민들이 아마 받아들이기를 잘못 이해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용 공사가 시행이 되면 그에 맞춰서 저희들 도로를 다 완료를 할 거고. 주민들의 반발이 심각해지자 익산청은 시공을 보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국도공사는 아직도 향일암까지 10여 킬로미터 구간에서 더 진행될 예정이라 주민과 공사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갇힘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광양시가 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어린이 보육재단 등과 함께 통학차량 안전 비상관제 시스템 구축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171대의 단말기를 관내 어린이 통학차량에 설치했습니다. 단말기가 설치된 쏙쏙이 띵동카는 갇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비상벨을 누르면 구조요청 신호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운전자 등의 휴대폰과 기관 PC로 전달됩니다. 여수 무선지구 고층 아파트 건립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여수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은 아파트 사업부지 소유자 A씨가 주민제한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택조합을 결성한 A씨 등은 지난 2015년 여수시 화장동에 550여 세대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 1종 주거지역을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여수시는 도시 기본계획에 맞지 않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이를 반려했습니다. 전남의 한 간척지 변온에 짠 바닷물이 유입돼 한 해 농사를 포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농민들은 수문 관리를 제대로 못한 농어촌 공사 때문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퍼렇게 펼쳐진 전남의 한 간척지 농경지. 유독 모가 제대로 자라지 못한 논이 눈에 띕니다. 짠 바닷물이 들이닥치면서 말라가고 있습니다. 하천이 물이 안 차야 되는데 물이 친 거예요, 갑자기. 알고 보니까 바닷물이 유입된 거예요. 제가 의심스러워 모두 앞에서 간을 봤는데 짠맛이 난 거예요. 농경지에 바닷물이 유입된 건 지난 9일. 바다를 가로막은 수문에 스티로폼 등이 끼어 그 틈으로 바닷물이 밀려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두 2.8헥타르에서 염해를 입었습니다. 한때 최대 염도가 1.8%로 측정돼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0.3%를 6배 웃돌기도 했습니다. 농민들은 지난 6월 말 집중호우 때 배수장을 가동하지 않아 1차 침수 피해를 일으킨 농어촌 공사가 또다시 수문관리 실패로 염해까지 입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우리가 양수를 해야 하고 한다 하지만은 제가 지금 예선 한남리가 한갑이면은 여기서 농사를 짓고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일이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요. 농어촌 공사는 바닷물 범람과 침수는 자연적인 재해이며 염도를 낮추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는 입장입니다. 이물질에 걸려서 들어왔지 그럴 것만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바닷물이 구조적으로. 그런데 그 밤중에 일어나 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몰랐고. 농민들은 농어촌 공사의 과실로 인한 인재인 만큼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농어촌 공사는 보상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언급하고 있어 농민들의 화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찌는 듯한 폭염이 계속되면서 아파트 정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기 설비가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 피해가 주로 발생하는데요. 사전 점검을 통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밤 9시를 넘은 시각 30분 넘게 정전 사태가 계속됐습니다. 섭씨 30도를 웃도는 여름밤 300여 가구 주민들이 찜통 더위에 시달렸습니다. 한전이 긴급 출동해 아파트 단지 내 전기 공급을 복구했습니다. 세대마다 전기 쓰는 양이 다르잖아요. 어느 한쪽이 많거나 어느 한쪽이 적으면은 불평형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동작하지 않았을까라고도 판단이 돼요. 계속되는 폭염으로 냉방기기 사용량이 폭증하면서 이번 달 광주 전남 지역에서 12건의 아파트 정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전은 긴급 점검반을 꾸려 공동주택 전기시설 점검에 나섰습니다. 낡아서 제 기능을 못하거나 용량이 달리는 설비가 여름철 전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면 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전은 15년 이상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기설비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압기 자재 비용의 50%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1kW당 16,000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던 전력 예비율은 본격적인 휴가가 시작되면서 두 자릿수를 회복해 다소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전력 사용 쏠림 현상으로 인한 노후 아파트 정전 사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예인선 선정 과정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여수 광양항 예인선 노사비상대책위원회와 GS칼텍스가 상생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비대위는 최근 GS칼텍스로부터 회사 기준에 부합하는 예인선을 소유한 모든 업체들을 적극 활용하고 지역 발전과 상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또다시 갈등이 빚어지지 않도록 불공정 행위를 하는 업체들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비대위는 지난 16일 GS칼텍스가 특정 예선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공군이 다음 달 한 달 동안 군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참여 예산 제한 사업을 공모합니다. 공군은 역사와 문화, 관광, 스포츠 등 기반 구축 사업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 생활 관련 사업,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복지 실현 등 주민 참여 예산 제한 사업을 군청 홈페이지와 읍면 사무소를 통해 다음 달 말까지 접수합니다. 공군은 이렇게 접수된 사업 가운데 읍면협의회 심의와 사업 타당성 분석을 거쳐 10월까지 추진 사업을 최종 선정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휴가철 산림 내 불법 행위들을 줄이기 위해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순천 국유림관리소는 다음 달까지 관내 유명 계곡과 입산 통제 구역을 중심으로 불법 취사 행위와 쓰레기 오물 투기 행위 등을 단속하고 적발되면 계도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쓰레기를 버릴 경우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규모 국제 행사인 국제 와이즈맨 세계대회가 다음 달 9일부터 나흘 동안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립니다. 폭염이 더 심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38도까지 치솟겠고 그나마 더위가 덜했던 동해안 지방까지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강릉의 낮 기온 33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12호 태풍 종다리는 열대저압부로 약화됐지만 여전히 일본 규슈 부근 해상에 머물고 있습니다. 남해상의 수온이 높기 때문에 오늘 밤 사이에는 다시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9도로 열흘째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38도, 춘천 37도, 부산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